네, 아까 일부에서 끝날 때쯤 말씀드렸는데 고기철 위원장이 결국에는 서귀포 네, 보궐선거에 임하기 위해서 사퇴한다고 네, 내일 오전 9시에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직무대행을 네, 네. 원래는 당협위원장이 맡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는 네, 그 수석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네. 이제 그 도당위원장 권리시는 이제 자동 승계가 되게끔 당규에 돼 있어요. 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도당위원장 취임하고서 이제 10개월 이제 끝나는데 이제까지 선임을 안 했단 말이에요. 선임 안 예, 했습니까? 예. 그간에 저를 비롯해서 누차 음, 당원 당규에 운영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을 선임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안 한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사퇴를 하는데 어제죠. 어제 이제 선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선임을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종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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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창. 현재 물론 그 우리 부위원장단의 수석 부위원장이긴 해요. 그는 이제 부위원장단 내에서의 수석 부위원장일 뿐이고 이제 운영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공석이었던 얘기죠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만들었던 거예요, 고기철 위원장이. 혹시라도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자기 권위에 넘어설 것 같아갖고. 뭐 그럴 개연성만 있지 뭐 그런 뭐 본인이 그렇죠. 한 본인만 얘기가 아니면, 아닐까 그건 모르겠고 근데 갑자기 벼랑간 사태 이틀 앞두고 이제 선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영회의 때 그랬죠. 이제까지 10개월 동안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선임하는 이유가 뭐냐? 뭐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책임 다하는데 무슨 뜻이죠? 원래는 당원당규 그 원래 수석부위원장 지금까지 당협위원장들이 하지 않았나요? 아니 수석부위원장?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당이 되면 네. 중앙당에서 직무 대행을 임명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5년 됐는데 그간에는 사고당이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했었고 지난번 총선 때도 김한국 그때 의원이 직무대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협위원장이 김영진 당협위원장 때만 이제 그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수석 그 부위원장이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당협위원장한테 호선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당원 당규상에는 수석 부위원장이 운영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게끔 그렇게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점이죠. 왜 자기 사퇴 이틀 전에 그렇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참 황당한지 네.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진짜 뭐 솔직히 중앙당 내용도 지금 상당히 힘든데 네네. 야, 지방에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야 막 도약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참 이런 불똥도 상황이 받아 참 제가 도당에 참 어이없는 게 우리 김태현 제주 권역 네. 청년 오디션 우승자하고 인터뷰하면서 도의에 들어가면 정말 열심히 하시라 예. 이런 식의 덕담까지 했는데 이게 왜인 걸 제가 우리 김승 위원장은 워낙 말씀이 없으셨고 제가 참 취재하느라고 죽게 돌아다녔습니다 진짜. 그래서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 문자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네.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저 충격받았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중앙당 지침까지 청년 오디션 우승자에게는 당선권에 그러니까 남자로 여자로 치면 1번, 남자로 치면 2번 그렇죠. 권을 하라는 지침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공천관리를 비례대표 공천관리하면서 제가 들은 말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현 예비후보를 4번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 다른 기자들도 썼지만 그분이 하도 어이없어 저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아니 도대체 제주도당,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거냐? 정과에 이런 논란이 있는 후보, 청년오디션 결과와 다른 순번 배치, 심지어 타당 출신 논란까지 반복대로 제기되고 있다. 이건 개별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 기준 자체가 무너진 거 아니냐? 비례대표라 함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라고 만든 제도다. 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다. 네, 도당에서.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지역 비례 공천 뒷전이고 국회의원 선거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이건 고기철 위원장을 아, 예,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기준과 과정을 당원뿐만 아니고 도민들께 설명해야 된다. 이 정도면 단순 해명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아주 각혈을 돋는 네. 분노를 표하는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번 비례대표 예. 논란 정말 저도 하도 어이없어 갖고 제가 기획 기사로도 계속 쓸 건데 이번 비례대표 공천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먼저 드는 생각은 음. 좀 우리 국민의힘의 인력풀이 너무 없다. 아, 그리고 당세가 이렇게 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모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그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뭐 우리 내부적으로 좀 많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포커스는 그거예요. 저 청년 오디션 우승자를 왜 4번으로 넣느냐 예, 그런 부분인데 당의 요청사항이 분명히 당선권 내로 중앙당. 예, 중앙당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당에서는 저가 당협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도 아무런 해명도 없고 심지어는 공문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언제부터 우리 도당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우리 당협위원장이 다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7명이 비례심사 공관위원인데 고기철 위원장 추천 3명 그리고 갑을 각각 2명씩 그래서 총 7명이 비례 공관위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점수를 이제 청년 오디션 우승자는 면접이라든가 그 정량 평가를 하면 안 됐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왜 순번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왜 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하냐 이거지. 그러면 아무튼 그 공관위 위원들도 소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년 오디션 우승자들한테 점수를 아주 박하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정량 정성 평가만 가지고는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주 정무적인 정치적인 그런 평가에 의해서 아주 안 좋은 성적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어떤 굉장히 어떤 어떤 큰 문제로 비화될 불씨를 안고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당위원장 고기철 도당위원장이 사퇴하기 전에 반드시 해명 또는 합리적인 설명을 해라.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왜 중앙당의 요청사항이거든요. 요청사항을 정면으로 거부하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 또는 설명을 해라. 이제 그게 저희의 입장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도 비례대표 순번이 중앙당 가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당에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뭐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낙관을 하는데 다만 우리 도당 내부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해서 중앙당에서 순위가 바뀐다면 우리 도당이 얼마나 참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이미 다 소문이 났고 그래서 저는 참 여러모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 갖고 고기철 위원장한테 제가 내일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 방송이 아마 고기철 위원장 사퇴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고기철 위원장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을 관여한 바 없다고 말씀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안건을 다음으로 미루는 거는 자기 그만둔 다음에 안건으로 한 거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위원장일 때 결의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겠죠 분명히.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여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관여하고 싶진 않은데 여성 1번하고 3번은 네. 이게 제도당 자체가 완전히 구구정당으로 가는 형국인 것 같아갖고 뭐 그것까지 제가 뭐 평가를 굳이 하기는 싫고요. 아무튼 분명한 거는 이제 청년 오디션 우승자가 4번 그리고 떨어진 사람이 3번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당선 네. 안정권에. 예. 이제 이 모순을 어떻게 논리로 도당에서는 설명할 거냐. 여자 남자 그걸 구분한다고 할까요? 그렇다면은 여자 1, 3번이고 남자 2, 4번이니까. 그렇다면은 김태현 후보를 2번 주고 해야죠. 예. 아니면은 3번 후보를 5번으로 주든가. 그래야 어떤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이정환 후보는 3번 받은 후보는 서귀포 고기철 위원장 그 서귀포의 대선 때 대선 사무소 소장을 맡아서 고기철 밑에서 열심히 심부름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개연성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철 위원장이 관여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근데 특기가 자기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기가 있어요. 정말 짜증납니다 진짜. 대수당 구구정당으로 끝날 겁니까? 진짜 정말 답답해. 그러니까 결국엔 중도를 포기했네요 완전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당협위원장으로서 많이 도민들한테 대신 사과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지난번 기자회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제가 오늘 이러한 방송을 하면서 도민들이나 또 일부 당원들한테는 굉장히 또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도당이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치부를 숨기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쳐서 다시 서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제가 모든 총대를 안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김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있어갖고 하지만 참 도당에 대한 내용을 참 말씀 안 하고 참 말을 아끼는 부분이라고 제가 좀 섭섭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울분에 지금 굉장히 점잖으신데 울분에 참 내용이 얼마나 제2도당이 참 허물어지는 모습에 참 안타까워. 왜냐하면 그 전에 도당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또 제주시갑의 고강철 위원장께서도 전화 통화하면 한숨만 내시 첫 전화 받자마자 한숨만 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지금 제주도지사 준비하는 문성유 후보한테도 그럼요. 피해를 갈 것 같아갖고 다른 도의원 후보한테도 피해가 가죠. 지금. 그렇죠. 네. 도의원 후보들도 상당히 피해가 그럼요. 가고 네. 상당히 걱정되는데 어쨌든 도의회 그다음에 문성유 후보부터 시작해갖고 도의원 후보들 영향도 굉장히 좋으시니까 네.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간에 마지막으로 든다면 제가 허용진 위원장님부터 우리 김수구 위원장까지 보면 도당에서 기자회견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고기철 위원장 이후로 기자회견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난번에 뭐 무슨 4.3 재산 피해 그 물적 보상하겠다. 뭐 그때 기자회견하고 한 2번은 도민 카페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민 카페는 들떠치고 예. 기자들이 도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고기철 도당위원 체제에서 언론 보도 자료가 나간 게 별로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매 순간 조금씩은 나간 건 있어요. 근데 제가 했을 때보다는 한 20분의 1 언론 보도 자료 좀 받은 거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너무 제가 짧아요. 예, 내용도 짧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제가 난독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참 너무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상 그 내부 사항을 참 우리 김수 위원장 참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어쨌든 왜냐하면 한 분으로 인해 갖고 문성유 도지사 후보나 도의원 후보들 지역 후보들 피해받지 말라고 개인적 영향을 봐달라 당보다 이렇게 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모셔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